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21일 기술적 분석의 2.5 뉴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간만으로 느껴지는 그런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재밌는 거는 장중에 이제 나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딱히 무엇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특정하지 못해요. 특히나 떨어지는 흐름에서는 그런 기사들이 전혀 없었고, 이제 결과를 놓고서 왜 그랬냐 이제 의견이 분분하면서, 뭐 대표적으로는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어떤 소비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에 파생되는, 즉 미국은 이제 대표적인 소비 국가잖아요. 그에 대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움직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콜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개인들이나 이런 쪽이 매수에 쏠려 있고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내일이 이제 그 옵션 만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핑계 하나 잡아 가지고 이제 시세를 좀 누르는 그런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결국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신고가 구간에 있지만 얘를 돌파할 만한 재료가 없고, 그다음에 리스크들은 계속 과소평가되다 보니까 혹여나 개파락이 나와도 계속 양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박스 안에서도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 오늘 이제 어찌 됐거나 오늘 밤이 이제 옵션 만기인데 어떤 흐름을 나올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 재밌는 거는 지수가 분명히 신고가 구간에 있는데 종목들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물론 이제 메타나 이런 종목들처럼 굉장히 신고가 근처에 붙어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처럼 어 나름 박스 하단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위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종목들이 꽤 있는데 지수는 신고가인 그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 뭐 그 정도로 좀 보이고, 결국은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결국 그때 저점을 만들고 꾸역꾸역 꼬리를 만들면서 반등하는 게 빅3,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하락하지 않고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하락폭이 적은데,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깨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인지, 오늘 이제 옵션 만기와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이 흐름들이 상당히 미국 시장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한국 시장은 이제 간만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수급 구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틴다. 즉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해 가지고 그러니까 탄탄하게 올려야지 어떤 그 흐름들을 좀 신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선물 매수나 지수 매수 위주의 움직임들은 여전히 좀 이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런 느낌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일봉상 120평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가 지켜지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고, 특히나 이렇게 지수가 밀릴 때 그동안에 시세를 이끌었었던 종목들이 눌리면, 그리고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 즉 순환매가 만들어지는지를 잘 봐야 이 120평이 지켜지는지 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흐름을 보고 제가 이제 그 수급이 기술을 이긴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건 분명히 추세를 깨는 그런 봉들이 발생을 했는데, 후반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좀 모습을 보여줘서 계속 버티더니 결국은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이제 와르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첫 흐름이 하락해도 또다시 후반에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미국 시장은 나름 탄탄한 매수세들이 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뭐다? 이 박스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어떤 재료들이 호재가 맞느냐 악재가 맞느냐라고 한다라 그러면, 그래도 지금 호재가 빵빵 터지는 개념보다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들이 훨씬 더 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신고가 구간에 왔다 하더라도 요 구간에서 터져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눌림의 개념을 좀 더 탑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한다라는 폭은 워낙 좁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세 가지 시나리오의 박스를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가장 작은 박스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접근한다라 그러면 종목 중심의 접근이 조금 더 맞지 않겠는가, 뭐 요렇게 판단하고 있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살짝 눌림이 왔는데, 뭐 사실 이 음봉 하나 가지고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120평을 돌리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 아래에 있으면서 계속 눌려 있다가 드디어 이걸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리고 나서 눌렸을 때 밟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굉장히 필요한 시장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779라인까지 찍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적으로는 찍을 자리 다 찍었다라는 거. 지금 눌림에 매수할 만한 자리는 역시나 뭐 120평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자리는 보기 좀 어렵고,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지수는 코스피 중심으로 가는 거고, 종목 중심으로는 코스닥을 접근하는 게 조금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